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이탈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세로 코스피가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2시 55분 기준 2,490선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이탈에 하락 전환하며 2,480선까지 후퇴했다가 장중 2,500선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00억 원, 70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이 2,6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영향입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약 700억 원, 360억 원씩 동반 매수하면서 전장보다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위안화와 엔화 등 아시아 통화 강세 속에 동반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한나 기자, 시총 상위 종목들은 흐름이 어떤가요?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형 수주 소식에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가 강세인데요. 간밤 미국 테슬라의 지난해 판매량이 독일의 아우디를 추월했다는 소식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3% 넘게,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시장 성장 기대감 등에 힘입어 6%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반도체에 중국 우회 수출 차단 조치를 내놨습니다.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일단 어떻게 차단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번 조치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18개 동맹국은 예외 국가로 지정돼 지금처럼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본사가 동맹국에 위치한 기업은 이를 활용해 데이터 센터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적대국으로 분류된 22개국에는 기존의 수출 통제를 유지하되 일부 폐쇄형 AI 모델도 이전되지 못하게 막는 조치 등이 추가됐는데요. 우회 수출로는 물론 동남아와 중동 등 제3국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AI 기술 역량을 키우는 길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동맹국과 적대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국가에는 반도체 수출 물량에 한도를 두는데요. 예를 들어 보안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2년간 AI 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32만 개 상당을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군요. 중국 쪽 반응이 나왔나요? 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과 제3자 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내 기업들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엔비디아는 시장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을 억압하면서 미국의 기술적 이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맹국에 포함된 만큼 국내 수입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최근 기관마다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대 전망이 대세가 됐죠. 그런데 1.6%대 전망치까지 나왔습니다. 조슬기 기자, 1.6% 어디서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산업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7%였습니다. 지난달 국제금융센터가 취합한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의 평균 전망치 1.7%보다 0.03%포인트 더 낮습니다. 이 같은 성장률을 제시하게 된 대내 요인으로는 국내 정치적 이슈와 금융시장의 불안정,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장기 저성장 구조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꼽았고요. 대외 요인으로는 미국 달러화 강세와 무역 분쟁, 지정학적 위협 확산과 고금리, 또 중국 경기의 둔화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런 변수들의 영향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술 개발과 기술 인력 투자는 물론 산업 구조 조정 등의 추경 예산을 써야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미 낮췄거나 낮출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지난해 11월 1.9%로 낮췄던 한국은행은 2월 수준 전망에서 더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달 1%대 후반으로 제시했던 글로벌 IB 중에선 바클리가 이달 들어 1.8%에서 1.7%로 더 낮췄습니다. 돌파구로 추경이 거론되는데 한국은행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죠.
맞습니다. 한은에서도 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이 추경과 관련한 이 질의 답변서를 통해 경기 부양 목적의 추경 편성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과 공공요금 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내수 회복 차원에서 당정이 추진했던 임시 공휴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됐습니다. 지웅배 기자.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27일로 확정된 거죠?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직장인 기준 주말과 설 연휴를 합쳐 엿새간 휴일이 이어지는데요. 31일 휴가를 내게 되면 장장 9일간 황금 연휴가 완성됩니다. 앞서 당정은 협의 끝에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오는 27일을 휴일로 정한 바 있는데요. 일각에선 명절 직전 휴일로 가사노동 부담이 커지고 일부 근로자는 월말인 31일에 업무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안을 고수한 이유는 뭔가요? 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이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생각하고 휴가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번복 시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월말 결제 마감과 정산이 필수적인 업종이 있는데 31일이 휴일이 돼선 이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 가까이 나눠서 부담해온 규정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한 내용인데요. 정부 재원은 한정돼 있고 교육청 여력이 되는 만큼 연장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이 3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헌재 첫 변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1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개정 약 3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기피 신청이 들어온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법리와 공정, 상식에 안 맞는다며 반박했습니다.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해서도 헌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심판정에 특별한 발언 없이 입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파면이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변론이 조기 종결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모레인 목요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영준 기자, 체포영장 재집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우선 경찰은 오늘 3차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과 관저 수색,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건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 오전 2차 체포 집행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이번 주부터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국회 차원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안 질의에 김희배 제주항공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정비 인력 부족과 조류 충돌 대응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최지수 기자입니다. 국회 첫 현안 질의에서 제주항공의 항공기 정비 인력이 국토부 권고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제주항공은 항공기 한 대당 정비사가 12.7명이라며 권고 기준인 12명을 충족한다고 밝혔는데 자격증만 있는 사무실 근무 인력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7.5명에 그친다는 겁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 정비사 인력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안전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지난해 2차례 열린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회의에 참석 대상인 제주항공은 전부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승객 소화물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세대 충돌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협의체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입니다. 또 국토부가 조류 탐지와 퇴치 시스템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은 첨단 장비 그리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무안공항과 유사한 구조의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여수공항, 광주공항 등에 대해선 즉시 교체 보수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죠.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신속하게 단일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의료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를 냈겠군요. 네,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 협상을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5개 단체가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포함될 전망인데요. 의료계는 단일 청구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리해 정부에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의학회 등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단일화 마련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뭔가요?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의료계가 신속하게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서입니다. 시간이 지체될 경우 또다시 2,000명 증원이 확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2026학년도 의대 입시를 아예 중단해서 한 명도 뽑지 않아야 한다거나 증원 이전 규모보다 더 감원해야 한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협은 오늘 김태구 회장의 공식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는데요. 오는 16일 첫 번째 이사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신한은행에 이어 SC제일은행도 가상금리를 낮추면서 은행권 금리 인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대출금리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네, SC제일은행이 어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높였고 오는 20일부터는 다자녀 우대금리 0.1%포인트 적용 조건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우대금리가 확대되면 대출금리는 낮아집니다.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가계대출 가상금리를 0.05%에서 0.3%포인트 내렸습니다. 두 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다른 은행들도 앞서 임의로 올렸던 가상금리를 내리는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서 가상금리를 올려왔는데요. 해가 바뀌면서 한도가 새로 부여되기도 했고 올 초에는 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높은 가상금리를 유지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오 기자, 그런데 대출 받으려는 분들은 심사가 깐깐해졌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지난해 말부터 가상금리의 인위적인 조정이 아니라 차주별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서 대출 취급 여부와 한도를 정해줄 것을 꾸준히 당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기준이 있긴 하지만 소득이나 이자를 측정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차주별 상환 능력을 평가할 기준을 계속 정교화, 고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는 7월 시행될 스트레스 DSR 3단계 이전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차주별 한도를 낮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 상반기는 경기 둔화 탓에 가계대출도 하강 국면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1월부터 3월까지는 지난해에도 순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이었습니다. 새 주택 등기 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법원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동진 기자, 법원 입장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법원 행정처는 새로운 등기 시스템이 도입돼도 현재 은행권에서 활용되고 있는 등기 신청 방식을 병행하는 계도 기간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제가 된 건 비대면 등기 신청 시 등기 필 정보의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무조건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규였는데요. 이 조항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 소유권 이전이 완료돼 새로운 등기 권리증이 나와야만 은행이 매수인 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시차로 은행은 선순위 저당을 못 잡을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에 일부 시중은행은 비대면 고객을 대면으로 돌리거나 비대면 대출을 아예 막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아직 대면 계약을 선호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비대면 주담대가 불가능해질 경우 혼란과 불편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자 법원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정 기자,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계도 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오는 16일 법원 행정처와 은행권 관계자들은 미래등기 시스템 도입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해법을 모색합니다. 법원 관계자가 전자등기 신청이 활성화될 때까지 충분한 계도 기간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계도 기간과 전자등기 활성화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막혔던 비대면 주담대가 재개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은 당분간 해소될 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니라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관련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개막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삼성바이오는 유럽 제약사와 약 14억 달러, 우리 돈 2조 700억 원 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약은 삼바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지난 한 해 전체 수주액의 40%에 달합니다. 삼바는 최근 연달아 조 단위 수주 성과를 내면서 지난해 연간 수주액은 5조 4천억 원으로 1년 사이 1.5배 늘었습니다. 이번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목할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올해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와 비만약, 트럼프 리스크 등이 주목됩니다. 국내 바이오 양대 산맥인 삼바와 셀트리온의 두 수장이 모두 참석해 연단에 오르는데요. 존림 삼바 대표는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수주를 위한 투자자 미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유도미사일 항암제로 불리는 ADC 관련 신약 개발 성과를 공개하고 지난달 설립한 위탁 개발 생산 자회사를 통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할 전망입니다. 또 미 의회에 발의된 생물보안법에 대한 업계 동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중국 바이오 업체들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큰 반사이익이 기대되지만 일단 지난해 통과가 불발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공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먹거리 이야기입니다. 어묵은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아서 건강식으로 여겨지는데요. 알고 보니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어묵, 나트륨이 상당했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어묵 제품 12개의 품질을 조사했더니 삼진식품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100g당 983mg으로 한 끼 적정 섭취량의 1.5배, 하루 기준치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100g은 납작한 사과 거묵 2장 정도 분량인데요. 주사 제품 전반적으로 봐도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도 100g당 하루 기준치의 34%를 섭취하게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물용 스프가 들어있는 어묵탕 제품을 먹을 경우 훨씬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스프 한 개당 나트륨은 평균 1944mg으로 라면 스프와 비슷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묵탕 제품 가운데선 사조대림 제품이 3704mg의 나트륨을 함유해 하루 기준치인 2000mg의 1.8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단백질 함량도 높은 편이었다고요? 네, 제품 100g 기준 단백질 함량은 8g에서 14g으로 하루 기준치의 15%에서 25%를 충족시키는 수준이었습니다. 삼진식품 제품의 경우 나트륨이 높았지만 단백질도 14g으로 가장 많았고
CJ 제2제당 제품의 단백질 함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묵을 끓는 물에 30초 데치면 나트륨 함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피자헛에서 시작된 가맹금 소송이 치킨업계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BHC는 추가 소송이 예고됐고 처갓집과 지코바 점주들도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대한 기자. 치킨업계 점주들이 줄줄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갓집 양념치킨과 지코바 치킨의 가맹점주들이 차익 가맹금 반환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법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두 업체 점주들은 소송에 참여할 점주들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처갓집과 지코바는 각각 전국적으로 1,200여 개, 700여 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점주뿐 아니라 폐점했거나 양수할 예정인 점주들도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익 가맹금은 브랜드 사용료인 로열티와는 별개로 점주들이 이 본사에서 구매하는 식재료 등의 품목에 본사가 붙이는 일종의 웃돈입니다. 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차익 가맹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BHC 쪽도 관련 소송에 나섰는데 추가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해당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YK 측은 1차 소송 접수에 참여하지 못한 점주들이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했고 추가로 현재 3차 소송인단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BHC 점주 330명은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소송장을 서울 동부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차익가맹금 반환 소송에 불을 붙인 건 피자헛인데요. 한국 피자헛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 2심 모두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파파존스와 도미노 피자, BBQ, 프라닭, 베스킨라빈스 등도 관련 소송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서울시가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연세액 신고 납부 신청을 받습니다. 연세액 신고 납부는 1월과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1월에 납부하면 나머지 11개월분이 5% 할인돼 혜택이 가장 큽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다른데 3,300cc의 경우 3만 원, 1,600cc의 경우 만 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 오염 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기질 상황인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 내리는 눈, 비는 오전 중 그치겠고 그 밖에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도 오후부터는 점차 개고요.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공기질이 탁합니다. WHO 기준으로 제주만 보통, 그 밖에 전국은 나쁨 단계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 환경부 기준으로도 제주도만 양호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대기순환이 원활하겠지만 다시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